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최근 자가 진단키트 정확도 90% 높이는 방법을 우리가 소개한 영상이 있는데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봤을 뿐만 아니라 댓글이 엄청 달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댓글의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그래서 급하게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도 강동 성심병원의 가장 핫한 의사님, 간염내과 박소연 교수님을 모시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로 야리어가는 교수님 얼굴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박소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워낙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가 진단 키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대한 깊숙이 넣으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체 깊숙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 우리 또 일반 전문가들에서는 또 면봉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알리고자 우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시죠. 일단 전문가용 면봉입니다. 이게 일반 면봉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가늘고요. 유연해요. 아, 요게 지금 우리가 일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면봉인데 요건 굉장히 딱딱해요. 딱딱하고, 그런데 이거는 병원에서 하는 전문가용 면봉인데 잘 구부러지고 탄성력이 있는데 이건 탄성력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가느네요. 그죠? 네, 가늘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병원에서 하는 전문가 의사분이 하는 방식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일반인들 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증식을 잘하는 부위가 요 비인두. 요가 예. 비인두 부분이군요. 네네네.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구인두도 깊숙한 데 있거든요. 아, 예. 요거 구인두고 예. 요가 비인두군요. 예. 코로 면봉을 넣어서 우리 고개를 좀 들어야지만 되는 이유가 뭐죠? 왜냐면 고개를 안 들고 하게 되면 이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아, 고개를 안 들면 우리가 그냥 실제로 안쪽 코 그냥 비가 깊은 데로만 들어가고, 한번 실제로 한번 넣어보시죠. 그냥 일반적으로 넣게 되면 대개는 이렇게 들어가요. 아, 위로 이렇게 올라가네요. 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여주시죠. 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개를 조금 들어라 하는 얘기군요. 뒤로 좀 젖히시고 젖히시면 면봉을 네. 위쪽 방향이 아니라 앞쪽 예. 방향으로 밀어주세요. 요렇게. 모형이라 좀 잘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이까지 가서 예, 그래서 비인두 부위에서 네네. 검사를 하게 되고, 아, 이 부분에 사실은 묻혀서 예. 나온 검체가 예. 사실은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그런 왜냐면- 검체가 되군요. 자, 문제는 우리가 일반 약국에서 구입해 이 자가 진단 키트가 문제인데, 이 면봉이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이렇게 짧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긴 것과 짧은 것이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 잘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게 일단 일반 분들이 비인두까지 본인이 찔러가지고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또 잘못 찌르게 되면 위쪽으로 찌르게 되면서 안쪽 점막에 상처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 그 식약처에서 허가를 할 때 네네. 이제 일반 분들이 조금 정확도는 떨어지더라도 네네.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면봉이 굵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냥 이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코 점막 안쪽에서만 검체를 채취하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딱딱하고 네. 이게 부드럽지가 않아서 굉장히 깊숙이 찍으면 오히려 상처가 날 가능성이 그래서 높겠네요. 얘는 들어가다가 부딪히면은 이렇게 휘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들어가는데 얘는 그게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코 안쪽 점막 이제 여기서 검체를 채취하도록 되어 아, 여기 한 몇 cm 정도? 이게 한 1.5에서 2.5cm 네네. 사이 정도 됩니다. 네네. 실제로 세보면 한 요 정도 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요 정도 길이 되니까 그렇게 길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네. 거예요. 그죠? 깊숙이 찔러라면서요. 아니 저희는 계속 이걸로만 아, 이게 전문가용 면봉이라서 전문가 면봉은 아무리 좀 들어가도 좀 부드러워서 덜 상처가 날 수 있고, 요거는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딱딱해서. 그래서 조심하셔야 네. 되겠네요. 이게 남이 전문가가
해주면 깊게 정확한 위치에서 검체 채취가 쉬운데 자가 키트이기 때문에 되게 혼자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넣는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비인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상처만 날 수 있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럼 혼자 할 때면 이것도 굳이 고기를 위로 올릴 필요는 없네요. 이 정도는 그냥 코 안쪽만 하니까. 그래도 약간 좀 고기를 약간 위로 올리고 하면 좀 더 편할 수는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렇게 깊게 넣어서 또 상처가 나서 코피가 날 경우가 정말 가끔 있어요. 우리 댓글에도 코피 났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 코피 난 이 검체물은 그럼 버려야 되나요? 어떻게? 아니요. 피가 조금 섞였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확인하는 데는 차이가 별반 없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버리고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 날 정도로 깊숙이 찔렀는데 그 세균에 감염될 확률이 높지 않나요? 이렇게 걱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근데 이게 깊게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상처가 꼭 나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찌르는 방향이나 이제 부딪혔을 때 얘가 이렇게 휜다거나 부드럽게 되면 상처가 안 나는데 이런 거는 사실 상처가 좀 날 수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런 거는 뭐 자가 키트를 보면 이제 방법이 다 키트마다 약간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실제 이제 상기도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점막이 말라요. 이제 상처가 조금 날 수는 있지만 그게 감염까지 가는 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교육부가요, 전국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 매주 2회 신속 항원검사 키트로 선제 검사할 걸 권고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님들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 이게 아이들 매주 2회 검사하기 쉽지 않거든요. 코 점막이 뭐 헐거나 상처가 나서 다른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좀 요 정도 깊이로 해서 1.5cm에서 2.2cm까지 깊이로 해서 한다면 좀 괜찮을까요? 사실은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점막에 대고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세게 문질러야지 검체가 많이 이렇게 이게 세게 문지르고 약하게 문지르고 보다는 그냥 정확한 위치에서 부드럽게 돌려만 주셔도 이제 거기 있는 검체는 묻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세게 빡빡 문지르실 필요는 없거든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빡빡 문지르면 진짜 코피도 나고 헐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일주일에 2번이 횟수가 이제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점막에 상처가 날 확률이 조금 높아지죠. 또 아이들 또 걱정이 또 많은 부모님들 또 질문이 있는데 아이들의 코 구조랑 어른들 코 구조랑 다를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좀 찌르는 방법도 달라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코의 구조가 다르다기보다는 이제 연령대별로 아이들의 얼굴 크기가 다르니까 사실 2.5cm 정도면은 이 정도 길이거든요. 성인의. 근데 이제 아이들 얼굴 크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꼭 2.5cm에 맞춰서 넣는 게 아니라 아이들 그 코의 크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부모님들이 요 면봉 끝이 닿을 수 있게 그 정도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게 사실 소아 정도면은 또 크게 무리가 없는데 너무 어린 영유아나 어린 아이 경우에는 사실 조금 면봉이 두꺼울 수는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아이들 콧망울 되게 자 보면 교수님 제 콧망울 있지 않습니까? 콧망울 한 이 밖에서 한번 재어 보십시오.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이 정도가 몇 cm 정도죠? 이게 한 2cm 정도 됩니다. 2c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찌르기 전에 아이들 콧망울 정도 깊이를 한번 미리 참 재보고 그 깊이까지 찔러서 부드럽게 뭐 10번 정도로 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양쪽 다 해야 됩니까? 아니 한쪽만 하셔도 됩니다. 먼저 양쪽 콧구멍 다 하라고 뭐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약국에서 하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일부러 이 비인두가 아니라 입 안에 찔러가지고 코 인두까지 그 편도를 지나서 코 인두까지 하려고 하시는 분도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은 이게 바이러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인두랑 구인두에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 코에 민감하시다거나 코가 너무
콧물이나 이런 건 없고 뭐 인후통만 많다거나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코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네네. 부인도에서 하셔도 되거든요. 대신에 이게 이렇게 깊숙한 데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네. 깊숙하게 들어가네요. 뭐 입 천장이나 이런 데서 한다거나 이러면은 네네. 검사의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전문가분들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일반인들은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네네. 이제 목 안을 또 이렇게 하다가 편도나 이런 쪽에 상처가 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네네. 콧망울 안쪽에서 하시는 게 좋고 네네. 너무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뭐 사실 이쪽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네네. 하는 거는 뭐 아주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좀 깊숙하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뭐라 하죠? 우리 개그 리플렉스, 약간 올라오는 거 네, 그런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혼자서는 못합니다. 이거는 누가 옆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자, 이상 자각 진단 키트 완결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모형과 직접 이렇게 자세한 설명 듣고 많은 것을 새로 알게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좀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 이 영상. 네, 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